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과 경제 성장률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실제 경제 지표 중에 경기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가지수가 선행지수 지표로 활용되기도 하고 있죠. 자, 그런데요. 실제 경제 성장률과 증시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을 주식 투자자라면 얼핏 생각을 하시긴 하셨을 텐데 깊이까지 파고 들어가신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이야기 드리면서요. 자, 그렇다면 미래 우리나라 증시는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에 큰 지혜를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주가지수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장기적으로는 명목 경제 성장률과 연관이 매우 깊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두 가지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주가지수가 이렇게 큰 바퀴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데 있어서 자, 중요한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실질 경제 성장률. 우리가 뉴스에서 경제 성장률이 2%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실질 경제 성장률인데 이 실질 경제 성장률하고 물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자, 물가 같은 경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물가가 폭등하면 경제도 안 좋아지고 뭐 이거 나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 주식시장 자체는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해지 수단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야기 드리면은 두리뭉실할 수 있기 때문에 차트 하나 그 유명한 베네수엘라 증시 차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 하에 베네수엘라 증시를 보게 되면요. 물가가 상승할수록 주가지수도 상승하게 되는데 얘네가 워낙 물가 상승률이 급해서 주가지수를 수정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단위 조정을 두 번이나 최근에 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할 정도입니다. 자, 결국은 주가지수는 인플레이션에 동행하는 그러한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높게 발생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명목상 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명목상 이익뿐만 아니고 자산 가치가 인플레이션 효과로 인해서 커지기 때문에 주가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질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선행하는 특징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경제 성장률이 바로 주가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경제가 성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지수가 먼저 튀어 올라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실질 경제 성장률과 물가를 합친 요걸 합치면요.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자, 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주가 지수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명목 GDP, 명목 경제 성장률의 변화율과 주가 지수의 등락률을 1999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이렇게 쭉 표를 만들고 일단은 시계열을 맞춰서 99년에 명목 GDP 성장률과 99년 주가지수 그리고 2000년, 2001년 이걸 똑같이 맞춘 상황에서 상관계수를 찾아보게 되면요. 그 상관계수는 0.02 거의 상관계수가 없다라고 나와요. 하지만 주가지수를 조금 1년 앞당겨서 선행해서 그렇게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0.43까지 바로 치고 올라갑니다. 즉 경제성장률은 주식시장에 다이렉트 내지 후 선행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먼저 움직이고 경제성장률이 뒤쫓아가는데 그 수준이 명목 경제성장률 수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관련해 가지고요.
제가 99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 주요 국가들의 명목 경제 성장률과 함께 그리고 주가지수 등락률의 평균값을 연평균값을 구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명목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주가지수의 장기 평균이 초장기 평균이 비슷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1년이라는 짧은 시결에서 보게 되면은 주가지수가 경제성장률보다 앞서가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지만 예,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20년이면은 이거 살짝 1년에 차이 나는 거 그냥 평균하면 그냥 묻혀버립니다.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명목 경제성장률하고 주가지수하고 비슷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자, 주요 5개국,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글로벌 전체, 명목 경제 성장률의 연평균치와 주가지수의 장기 평균값을, 예, 같이 표로 만들어 봤더니요, 얼추 한눈에 보더라도 명목 경제 성장률이 높은 국가는 주식시장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우리나라도 대표적으로 그랬죠. 자, 반대로 명목 경제 성장률이 낮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증시 자체가 예, 낮은 상승률을 그려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관계수는 이 5개 케이스의 상관계수를 계산해 봤더니 0.64로 나올 정도로 예, 명목 경제 성장률과 장기 주가 지수 연평균 상승률의 상관관계는 예, 매우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입니다. 자, 특히나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명목 경제 성장률이 20년 평균 7% 수준이었는데 주가지수가 이보다도 더 많이 상승한 시기가 있죠. 자, 2000년대 초중반에 예, 쭉쭉 앞서 나간 그런 시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뒤처졌던 그런 그림이 나타나긴 하였습니다만 예, 명목 경제 성장률과 주가지수가 비슷하게 흘러간 것을 우리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 경제 성장률 예, 요 부분이 예, 앞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 자, 우리가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예, 심각한 문제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 심각한 문제 이전까지는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0년대 중반 정도면 초고령 사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상상만 해도 예, 엄청나죠.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 예, 65세 이상의 노인층인 그런 사회가 초고령 사회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미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부정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기 직전인 2025년까지는 그래도 안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초고령 사회에 따른 부정적인 관점, 부정적인 관점부터 보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한국은행이 2017년에 추정한 고령화 지속에 따른 10년 단위의 한국의 경제성장률 추정치입니다. 이거는 이제 명목 경제성장률이 아니고 실질이에요. 이제 한국은행에서 예, 추정한 겁니다. 자, 실질 경제성장률하고 명목 경제성장률을 여기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쉽게 얘기해서 명목 경제성장률은 계속 예, 어떤 물가상승률하고 실질 경제성장률하고 엮여서 높은 값을 보이지만 여기서 물가를 보정한 값이 바로 실질 경제성장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이야기할 땐 실질 경제성장률입니다. 자, 그런데 2025년까지는 그래도 평균 1.9%의 뭐 그런 대로 뭐 예, 봐줄 만한 경제 성장률입니다만 2026년 이후부터 해서
10년 동안은 0.4%. 그 이후에는 아예 0%대로 내려가서, 예, 이건 뭐 2046년 되면은 마이너스권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저게 평균값이니까 어떤 시기에는 2026년 이후 10년 사이에 한 번씩은 마이너스로 툭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와, 무섭죠. 자, 이러한 시나리오로 보면은 정말 암울합니다. 예. 깜깜하네요. 자, 우리 애청자님들, 지금 연세 생각해 보시고, 2026년엔 내 나이가 어떻게 되나 생각해 보시면, 실감이 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래서 주식시장도 향후에 저렇게 좀 매가리가 없지 않겠느냐, 힘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한 의견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보면 앞서 언급드린 자료에서 일본 같은 경우 명목 경제 성장률이 1% 언더로 내려간 이후 주가지수가 1%대 상승률만 보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우리나라가 0%대 경제 성장률에 들어가면 무거운 흐름을 걸을 수 있는 저도 지금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제가 집사람하고 이야기했어요. 2040년 되면 정말 깝깝할지도 몰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문득 이런 얘기합니다. 그때까지는 20년 남았다고. 20년 뒤의 일을 가지고 왜 지금 와서 걱정하느냐. 지금 뭐 주식 투자 시작한 게 20년인데 앞으로 20년 뒤에 있을 일을 그렇게 심각하게 걱정하느냐라는 말을 던져서 그러고 보니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희망도 그러한 관점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 언급드릴 때 한국은행의 추정치 자료는 2026년에서 2035년 사이에 평균 경제 성장률이 0.4%가 아닐까라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이었죠. 그런데 그 이전 2025년까지는 그래도 작은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IMF에서 최근에 발표한 경제 성장률 예측치를 보게 되면요,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보통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낙제점이니 이렇게 비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실제 자료를 보게 되면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북아메리카 주요 선진국들의 경제 성장률과 우리나라 성장률을 비교하면은 우리나라가 상위권에 들어가면 상위권에 들어갔지 뒤처지지 않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에 대한 컴플렉스라든가 징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 생각보다 강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리고 IMF에서 추정한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물가상승률, 소비자 물가상승률, CPI 값을 합친 명목 경제 성장률을 추적을 해봤더니요. 자, 2020년, 21년, 22년까지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도 빠르게 그 증가율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그 외 국가들이 성장세가 주춤하거나 꺾이는 그러한 과정에도 우리나라는 2020년대 초중반 그런대로 유의미한 경제 성장률, 명목 경제 성장률을 만들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IMF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앞서 언급했던 비관적인 시나리오로 또 갈 수 있습니다만 IMF에서 예상한 대로 2020년대 이후에 경제 성장률이 쭉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요. 자, 명목 경제 성장률은 주가 지수하고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명목 경제 성장률이 높은 2020년대부터 해서 25년까지는 그런대로 주가 지수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희망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2025년 이후, 그 이후는요, 우리 그때 가서 생각하죠. 예, 아주 먼 미래의 일입니다. 2025년이라고 해도 이게 6년 뒤에요. 꽤 긴 시간입니다. 우리 그때 가서 고민을 하고요. 일단은 그 전까지는 희망의 끈은 남아있다라는데 유의미한 그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목 경제 성장률과 주가 지수가 장기적으로 상관계수가 높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자면 최근 10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대비 주가 지수가 제자리 걸음만 걸었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10년 동안 그랬다면 앞으로 10년 정도에는 뒤처졌던 부분이 주가 지수가 좀 따라가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채우지 못한 부분 다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따라가 주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2000년대, 2020년대 초중반에 재밌는 증시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같이 공감해 주신 애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항상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좀 재밌게 해보려고 마음 먹고 시작을 하는데 영상을 만들다 보면 또 진지해집니다. 진지하게 목소리도 깔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간간히 제가 살짝씩 표정이 싹 웃는 모습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저의 영상 하나하나 속에서 투자에 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비관론보다는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